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국제정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랑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2024년 주목해야 될 국제정세 10가지 흐름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지금 국제정세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디부터 시선을 돌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특파원망을 총가동해서 2024년에 주목해야 될 핵심 아젠다 10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벌써 개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전쟁의 참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 관리들은 인질 및 포로 교환을 위한 두 번째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대 행위가 이룰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팔레스타인의 막대한 인명 손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행정부는 군사 원조라든지 무기 및 군수품 판매를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자지구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설사 가자지구를 모두 평정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후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누구에게 넘겨줄지 또 누가 맡아야 될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북쪽의 이란이 지원하는 강력한 시아파 헤즈볼라 사이의 확전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차치 이란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군도 참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3부작 영화의 세 번째 에피소드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충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2020년에는 민주당이 조 바이든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 이어 2021년 1월 6일에는 부정선거론과 국회의사당 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트럼프가 최후의 전투라고 주장하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대법원의 트럼프 선거 출마 금지라는 역사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흐름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한 해 선거 유세와 법정을 오가면서 자신을 국가 차원의 음모론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문제를 정치적 이점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백악관은 그에게 덮쳐올 수도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들고 또 헝가리식 권위주의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분석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상 최고령의 바이든이 길고 고된 선거운동에 필요한 체력을 갖추고 있을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처에 실망한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3당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AI에 의한 딥페이크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치적 폭력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산막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구 기후에 대한 경고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연계는 새로운 위기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는 1970년 이후 평균 7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기후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고 지구는 2027년까지 1.5도의 기후 한계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2024년에는 자연 파괴의 결과가 우리 주변과 해변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물종과 소중한 생태계의 감소를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이 자연 파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겁니다.
2024년은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는 해가 될 겁니다. 올해는 특히 대만의 총통선거로 시작되며 이 선거는 향후 4년간 양안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은 당의 노선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곤혹스러운 것은 출산의 문제는 서슬퍼런 공산당의 명령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출산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담고 무자녀 생활을 장려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들을 폐쇄하는 등 공개적인 토론 분위기를 강화했지만 여성들은 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집단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런 고령 인구를 위한 지원책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중국 사회의 최대 불안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해서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완료했지만 스웨덴은 투르키예와 헝가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면서 나토 가입 신청이 마지막 장애물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북유럽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특히 발트해를 나토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스웨덴은 미국과 17개 군사기지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스웨덴의 나토 통합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기 패닉 이후에 전쟁 첫 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결집이 이루어졌고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일련의 전장 승리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곧 다가올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는 전장의 교착 상태, 사상자 증가와 피로감, 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에 흔들리는 국제적 약속, 특히 공화당이 미국의 재정 지원을 차단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이런 희망에 대한 냉정한 반작용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은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키우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피로와 전장 손실로 인해서 키우가 모스크바와 어떤 종류의 평화협정을 모색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제든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면 어떤 협상이든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휴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막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그 방정식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급진적 자유주의자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12월에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는 2024년에 미지의 정치 영역에 진입할 것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트럼프주의 세계 극우파의 새로운 성지 순례지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53살의 이 아웃사이더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전기톱을 휘두르면서 급진적인 변화와 긴축에 대한 열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아르헨티나 통화를 50% 이상 평가절하고 교통 및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밀레이는 이런 충격적 조치가 초인플레이션 지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개혁 조치는 당연히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 바람이 주변국으로 어떻게 번져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엘살바도르 선거가 코앞이고 6월에는 멕시코 대선이 있습니다. 또 연이어 베네수엘라 대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약 2,200명에 달합니다. 2024년에는
비유럽 국가들이 EU 가입을 약속하는 대가로 구금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발칸반도 이주 경로의 중심에 있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가 이런 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24년에는 유럽 영토에 입대하는 이민자는 줄어들겠지만 국경수비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 신청자들이 점점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해야 되는 등 유럽의 관문에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브뤼셀의 정치는 세 가지 이슈가 지배를 할 겁니다. 그중 두 가지는 우크라이나와 이민입니다. 둘 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전략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유럽의회에 자리 잡은 이 극우 정당이 추려는 평등과 차별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치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기후 부정을 조장하는 세력에 의해 도전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첫 두 달 동안에 새로운 법률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가 6월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 법안 합의 시한은 2월 둘째 주이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4월 최종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법적으로 다듬고 번역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 의회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포함하도록 EU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까지의 EU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말에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을 막으려는 헝가리 유럽은 유럽연합 내에서 극우파의 확대가 얼마나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2024년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가 모두 6개월 이내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은 남아시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로 남아시아 전역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과 일본에서의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도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2024년의 세계는 또한 역동적이고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가득 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